이게 지금 일본이 경험한 대차 대조표 불안 가능성이 위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 국경에서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대차 대조표 불황이 뭐냐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흑자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회계상으로는 플러스예요. 근데 현실은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일본에서 겪었는데 회계상으로는 난 100억 부자, 땅으로는 100억 부자인데 은행에 대출도 안 해주고 현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근데 세금이 어떻게 되지? 세금이 100억인데 1년에 1억씩 내래. 그러면 1억 어떻게 낼 거야? 그런 걸 이제는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고 합니다. 돈을 못 써요, 아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 야, 너 100억 깔고 앉았더니 세금 1년에 1억이야. 그걸 어떻게 내요? 대출도 안 해주는데. 야, 언제까지 마련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눈만 뜨면 현금만 생기면 빚 갚냐고, 부채 갚냐고, 부채 축소하냐고. 특히 이제 한국도 그러면 대차 대조표 불황이 이게 이제 중국만 그럴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중국만 그럴 것 같아. 이제 한국도 본격적으로 이지랄로 가는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중국이 이지랄이 왔대는데 한국은 그러면 대차 대조표 불황이 시작할까 안 할까?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공상 정권에서 여기서 더했다는 중국 전체 경제가 무너진다고 일부러 부도시키는 것 같아요. 대형 부동산 업체. 이제는 너무 많이 줬고 니네 필요 없어. 그래서 일부러 부도시키고 다 국유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으면 2005년 이후에 이게 50년, 70년 임대가 아니고 종신 임대이기 때문에 대규모 민영회사들, 민간 부동산 건설회사가 부도나고 파산해서 국유화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가 국유화한 다음에 이거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네들이 세금의 55%를 세금을 냈단 말이야. 토지 팔아갖고. 토지 판매액이 55%인데 앞으로 이 55%를 무얼로 메꿀 거냐. 그러니까 완전히 4, 5년 동안 개판 나는 거지. 중국 경제 뭐예요? 개판 나는 겁니다. 개작살 개판 나는 건데 일부러 터뜨린 것 같아요. 중국에서 외부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없는 상태에서 대출로 부채를 과잉 상승시켜서 계속 토지를 매각하고 토지 매각 분양하고 이런 식의 분양도 안 되는데 이런 식의 구조를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차라리 민영 토지를 전부 국가가 다 일부러 부도시켜서 다 가져가려고 하는 수법 같아요. 이게 만약에 70년, 50년짜리면 계속 이랬을 텐데 지자체에서 2005년 이후에 땅이 안 팔린다고 종신으로 바꿨거든요. 종신 사용권으로. 그래서 이번에 터트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택지가 지방이나 뭐나 대규모 부도가 안 나면 홍다라든지 완다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상 지방 정권이나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부도가 안 나면. 그래서 다 대부분 국유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돈 주고 샀는데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라든지 분양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아, 파산했어요. 이제 어저께 홍다 파산했잖아요. 완다 나왔는데 완다 지금 난리인데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파산을 시키면 여기에 투자했던 수백만, 수천만 명들이 가족들까지 수천만 명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청년층까지 한 1억이 반공 세력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걸로 예상이 되냐? 이분들 엄청난 재산을 국가에서 뺏은 건데 국유화해서 돈 안 주고 예금했던 돈이고 뭐네 다 파산시킨 다음에 이거에서 막 강력 항의하고 난리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한 수백 명 밤에 조용히 데리고 와서 사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한 1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몇 명만 죽이면 끝나? 한 4, 500명만 조용히 끌고 와서 두두두 총살시키면은 조용해진다는 거죠. 왜? 독재 공산주의 국가니까.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국유화한다면. 무슨 얘기하면은 아니 법상 네 파산했는데 네가 투자한 건데 네가 분양받은 국가가 어떻게 해주냐.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그 어떤 시위하고 사회적으로 막 하게 되면 본보기 삼아서 한 4, 500명 집단 총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황을 어떻게 해결하냐 같으면 되게 무서운 거지. 중국식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억 명의 재산이 앞으로 5년간의 국가 예산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 희생이 당해야 돼. 근데 1억 가까이가 연관된 1억 가까이가 지금 투자된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계에 와서 누군가는 망해야 되는데 망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파산했어. 망했어. 나라가 나서서 우리는 국유화한 거 말고는 없어. 이거 강도질이에요. 우리 재산이에요. 더 떠들어 봐. 그러다 죽을 수 있어. 더 떠들어 봐.
물러나라, 물러나라. 더 떠들어봐. 공동부유, 너만 잘 처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할 텐데, 너만 잘 처먹고, 너는 뭐야? 인민의 적이가 반역자야. 인민의 적. 너 한번 뒤져봐라. 두두두두. 나머지 1억 명. 너도 돈 달라고 그럴 거니? 네가 투자해서 망한 거잖아. 자본주의인데 새끼야. 제가 볼 때 이렇게 갈 가능성, 일부러 지금 조장하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붕괴시키는 것 같습니다. 시장. 400~500명 잡아다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1억 정도 재산.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했던 짓이죠. 일본에 있는 통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국가 부채를 민영 부채로 전이시키냐.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거 안 다음에 전부 다 집에다가 현금 갖다 쌓아 박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근데 일본식으로 했다가는 더 이제 사회 통제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중국의 탐욕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5, 4세대, 지금 돈 갖고 있는 5, 4세대가 제일 돈이 많으니까. 6, 4세대인가? 6, 4세대. 중국의 6, 4세대 아줌마들, 깔끔하게 1억 명 앞에서 통장들 지금 신탁회사나 관계돼 갖고 연관된 한 1억 명인데 예금 넣은 사람은 그래봤자 한 500만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00만 명. 관계 뭐 하청업체니 부도나고. 공포정치라기보다 그거지 공동부유잖아. 공동부유. 잘 사는 새끼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게 아니고 얘네 정권의 목표는 뭐예요? 공동부유 아니에요. 공산주의 아니야. 공산주의는 공동부유를 어떻게 하지? 네 재산 국유화. 지금 내가 볼 때 자본주의 형식을 빌려서 건설회사, 부동산 대기업들 저보다 국유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제는 새로운 인민혁명인 거지. 공동부유에 반대되는 부자 새끼들을 몇백 명 처형시키면 조용해질 텐데.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 아니 이거 지금 다 국가 땅으로 해서 니네한테 지금 연금 주고 그럴 건데 나머지 인민들 반대할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걸로 할 거야. 인민 재판하고. 니네가 헐벗고 그런 거는 지금 이 부자 새끼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착취하고 파렴치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이 지랄을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이 지랄을 못했어요. 내가 은행에다가 뼈 빠지게 예금을 하면 이 예금에 있는 은행이 예금을 갖고 국채를 삽니다. 국채는 쿠폰으로 해서 다시 소비 진작을 한다. 국민들한테 쿠폰으로 뿌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예금을 해. 국가에 돈이 없어. 예금을 갖고 국채를 마이너스 국채 0.5%짜리 국채를 사는 거야. 예금 전액이. 예금 국유화. 예. 일본은 예금 국유화 했잖아요. 이거 안내들이 전부 다 집에다가 현금 싸는 거거든. 그리고 이 돈을 갖고 예금한 돈 갖고 주식을 투자하고 해외에다 투자하고 쿠폰을 뿌리잖아. 쿠폰. 소비하라고 소비 쿠폰을 막 무제한을 뿌리는 거야. 인플레이션 일으키겠다고. 그러면 이번에 국유화하면 무슨 일 벌어지겠어? 토지나 전부 다 있던 재산들 예금이나 다 국유화하면 무슨 일 벌어지겠어? 중국에서. 이 돈 갖고 국가에 다시 인민들한테 뿌리죠. 쿠폰 형식으로 소비 진작한다고. 똑같은 건데 일본은 예금을 채권화하고 채권이 국유화한 과정이고 이번에 중국은 이번 대차 대표 불황을 중국의 중산층 부자들 예금을 기업의 국유화 형식으로 국가 채무 방기로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강식이 지금 이 강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일본에, 그러니까 의미 봤을 때 일본이 민주국가가 아니라니까. 저 독재국가, 원시 독재국가예요. 중국에서 돈도 없는데 무슨 일을 벌이겠어요. 세금도 안 거칠 텐데. 이렇게 파산하고 부실한 거 전부 다 국유화. 예금 돌려줘요. 회사가 망했는데 예금을 어떻게 돌려줘. 땅이 있잖아요. 이거 원래 국가 땅이었어. 미쳐갖고 날뛰는 애들 몇백 명 조사해갖고 불법 행위 있는 애들 인민공개재판에서 싹 죽여버리면 나머지 예금에 또 부자 500만 명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니네도 왜 불만이 많아? 한번 죽어볼래? 일본 민중들 예금을 국채화해서 기득권들의 돈벌이 했는데 중국은 20년 만에 부자 됐던 돈들, 부자 중산층 예금을 국유화하는 과정으로 저는 보여요. 나는 이번에 일부러 터뜨렸다고 봐요. 특히 제일 문제가 임대권, 지방 정부가 갖고 있던 임대권 회수를 위해서, 토지 임대권 회수를 위해서 했다고 해요. 이건 공산주의 이론에 완전 100% 안 맞는 거거든. 종신 임대권이라는 거. 그래서 종신 임대권 토지를 무제한 갖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회사를 거의 대부분 국유화 될 걸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국유화 과정에서 갖고 있는 어떤 공공 건물들은 전부 다 무상 임대식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공동 부유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은 공동 부유화 되는 거죠. 부자가 얼마나 토수고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가난한 애들 불만을 종신 임대권이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 내가 볼 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2005년 이후에.
이러다가는 공산당도 정권이 붕괴될 수 있으니까. 공산당이 부자들 지지를 기반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인민재판 형식으로 4,500명 공개 처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끝난 다음에. 제가 뭐 잘못 볼 수도 있겠는데 일본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부자들, 중산층 부자의 돈을 국가의 돈으로. 중국 망하면 우리도 망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대재앙 발생한 거야. 대재앙. 중국이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거기 이익을 유럽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특수를 누리고 있었는데 중국이 망하면 당장 일본과 한국 내수 시장은 대붕괴 일어나는 거야. 개소리 하고 있어.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여요. 중국 망해갖고 우리 지금 경제 망하는 건데 우리 망하는 거예요 지금. 대차 대표 중국만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불어요. 재밌네 이게.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똑같아요. 중국 덕에 먹고 살던 나라예요. 중국이 미국에 돈 뜯어갖고 우리가 뿜빠에서 먹고 사는데 지금 그 중국이 미국에 수출도 안 되고 내외에서 다 죽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는 부자들 인민 재판하는 거야. 토지 투기했던 새끼를 다 죽어라. 사람들이 막 그러면 중국 인민들이 막 반대할 거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 일단은 지금까지 물가가 너무 높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수 붕괴되면 내수로 진작하려고 그러면 지금 소비가 소비 쿠폰을 일본식으로 뿌려야 됩니다. 소비 쿠폰 뿌리면 가난한 애들 만세지. 물가도 엄청 싸지는데. 일단은 중국이 미국의 수출이 처참할 정도로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중국이 돈을 벌 데가 없잖아. 중국 경제 망하고 한국 경제 지금 같이 동반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냉정하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중국은 토지 기반에서 거기에 세금도 내고 세금이 절대적인 거 토지, 부동산, 가격 심리 상승에 의해서 소비가 진행되었는데 그게 폭망하면은 중국 소비 자체가 급감하는 겁니다. 극빈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럼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거 소비 살린다고 중국에서 국유했던 거 현금화해서 쿠폰을 뿌릴 거예요, 일본처럼. 소비하라고. 그래도 소비 힘들죠. 취업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죠. 취업도 없고 소비도 없고 사상 최악의 내수 침체. 다른 나라 같으면은 경제가 붕괴하는데 중국은 내가 볼 때 붕괴 안 합니다. 왜? 공산주의 국가. 중국은 아마 굶어 죽지 않는 한 죽지 않으려면은 닥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불만이 많거든. 근데 중국은 불만 있어도 얘기 못 하는 겁니다. 다 집에 처박혀 갖고 좀 나눠주면 야 국가에서 나는 배급이야. 그 배급 먹고 사는 겁니다. 얘네들은. 취업이 안 돼. 집에 가갖고 배급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에 지금 AI, 4차 산업, 프랑스 명품, 아니 기계 장비 최첨단 이런 것까지 다 집어삼키면 중국인만 잘 살고 한국, 일본, 유럽은 가난한 거지 됩니다. 지금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서 그래도 우리한테는 그나마 나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중국이 만약에 여기서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다. 독재를 안 하고 탈출한다. 아니 민주주의 정권에 들어서고 탈출하고 뭐 공동 부유가 아니고 초육신 국가로 간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의 하청기지 국가로 전락하는 겁니다. 우리는 필리핀 비슷한 사회로 가는 거예요. 한국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은 다 뺏깁니다. 중국에. 다 메드 인 차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중국이 어차피 내피부를 해야 될 텐데 중국이 저런 공산주의 국가인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이 만약에 한 단계 경제가 성숙한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 옆에서 중국에서 그냥 이렇게 국어라고 살아야 돼. 북한처럼. 미국도 패권을 잃고요. 응? 우리는 중국 맨날 그 옛날 조공 국가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나마 공산주의 국가인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쟤네 15억이에요. 15억이 다 잘 살게 되면 한국은 그냥 조공국가, 그냥 그거예요. 따까리 조공국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5,000불 수준 이하로 내려갈걸? 우리 뭐 경쟁력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중국에 이게 안 되는데, 내수 자체가 안 되는데. 일본 따까리 일본 기술 해갖고 일본을 앞서는데 중국 따까리는 도저히 앞설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 따까리 하면서 뭐 전자니 뭐니 전부 다 베껴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 피해자 행세하죠. 우리 일제 식민지 40년을 생각해봐라 일본인들아. 막 이런 얘기하는데 중국은 그게 안 됩니다.